네, 한 주간의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슈로 자이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이글은 몇 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신 회사일 건데요. 이 회사가 또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공시 내용인데요. 보시게 되면 12월 13일에 기타 주요 경영사항, 탑업인 주식 출자 증권 취득 결정 등 두 건 철회를 공시를 하고요. 16일 날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정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2024년도 2023년도 7월 달 나온 건데 기계 장치를 190억에 현물 출자를 한다고 나옵니다. LFP 배터리 제조사로 자위세를 설립한다. 거기에 이 설비를 출자한다. 금액이 190억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전에 12월 28일 날 유형자서 양수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LFP 배터리 제조 시설인 건데 그 기계와 설비를 74억에 양수를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74억에 양수를 한 다음에 한 7, 8개월 지나서 190억에 현물 출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평가는 받았겠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진출한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한때 거의 4만 원 갔다가 지금 다시 4천 원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 나온 걸 보시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2차 전지 사업에 진출이 무산됐다. 취소 사유는 말을 안 했는데 그전까지 있었던 151대의 기계 장치를 가지고 그 현무 출자하는 거 취소를 했고 이거는 그동안 자이글이 관리하고 보관해 왔다라고 나오죠. 여기서부터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LFP 배터리 진출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동안이라도 돌렸어야 되지 않냐. 공장을 돌려가지고 생산을 좀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현무 출자하는 게 다 이제 틀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없다가 당장 이제 막상 닥치니까 공시를 했다.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재무 구조도 지금 이상합니다. 뉴스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 보면 매출 총 이익률이 91.5%다. 이 도대체 이렇게 이익률이 높은 회사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이제 전기계 충당금 반영된 재고 항목이 판매되면서 원가는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의료기 렌탈 판매를 홈쇼핑 방송 확대가 정말 저거는 이제 판관비 증가했던 거고 정말 재고로 있던 제품들이 팔렸을까 아니면 도대체 얼마에 팔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그 충당금 충당금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원가는 0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제 문제표를 가져와 봤는데 매출액이 37억, 매출 원가가 3억,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34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다들 의아해하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공시 중에 하나는 삼성 상사하고 의료기기 자파를 파는 삼성 상사하고 여러 가지 고주파 마사지기, 고주파 자극기를 25억씩 판다고 공시를 했는데 이것 역시도 뭔가 문제가 나중에 8월 30일쯤 되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예, 자이글이 우선 기본적으로 자이글 하면은 옛날 그 삼겹살 통돌이 돌아가는 그 자이글 있잖아요. 이 시기가 꽤 지났죠. 이제 단일 제품. 그래서 회사명이 원래 자이글이 아닌데 제품이 단일 제품이 대박 치면서 회사명도 자이글로 바꾼 그런 케이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뭐 그런 회사들이 종종 있죠. 예, 종종 있고. 그런 자이글이 이제 그 단일 제품 하나가 이제 좀, 뭐, 그렇게 필수 제품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실적이라든지 쪼그라들고, 그럼 다음번 차세대 먹거리가 계속 다음 제품이나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때 당시 2020,
1년, 20년, 21년, 22년이 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핫했던 시기죠. 예, 상당히 핫했던 시기고 거의 끝무렵 가서 자이글도 차세대 먹거리로 어, 그 2차 전지, LFP 배터리를 이제 뭐 하겠다. 근데 당연히 이제 뭐 주방 가전제품 만들던 회사가 이런 거 한다면 좀 그렇게 하니까 베인 조인트 벤처 아니면 신설법인으로 이렇게 뭐 하겠다. 근데 그 돈이 없으니 뭐 현물 출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 현물 출자의 대상이 몇 달 전에 샀던 몇 달 전에 샀던 74억에 샀던 것을 어, 연도 지났다고 해가지고 190억 1억이 191억이다. 미국에다가 이제 에,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현재는 다 취소하고 나가리가 됐다. 그런 상황인 거네요. 예. 이거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또 뭐, 이거 뭐 기사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마지막 보루 2차 전지 사업 진출 무산. 이 2차 전지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2차 전지를 자회사로 뒀었던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소금, 나트륨 배터리를 했던 거고, 하여튼 여기는 LFP 배터리, 이런 거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자이글도 상장사다 보니까 매출이 나온다. 매출이 이제 37억인데 매출 원가가 3억 원. 거의 뭐 딱 이 숫자로만 보면은 바이오 아니면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도 매출 원가가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고 바이오, 그쵸. 바이오는 미국식 바이오, 이제 미국은 이제 다 경상연구 개발비를 다 이제 그 해 비용을, 당해년도 비용을 떨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미국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매출원가가 10%가 떴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 판매한 제품은 한 37억 정도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년도에 다 충당금을 쌓아가지고 정기에 제품 충당금이겠죠. 그래서 제품 충당금을 쌓았던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충당금을 전년도 비용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중 잡을 수 없으니 당연히 이제 원가가 10%밖에 안 된다. 이 얘기는 정기 충당금을 잘못 쌓거나 아니면 빅베스죠, 빅베스. 어차피 그 전년도에 비용이 많이 나올 걸 아예 그냥 비용을 다 잡는 거죠. 비용을 안 잡아도 되고, 또는 비용이 아니어도 되는 충당금을 쌓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요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이번 연도, 이게 뭐 5개년 연속 영업손실 나면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거니까, 아예 그냥 다 쌓자. 그리고 나중에 내년에 이거 팔리면 다 이익만 이제 나오는 빅백스, 빅백스는 이제 경영권이 바뀌면서 기존에 이제 이게 그 손실을 이제 다 떨어가는 걸 빅백스를 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자이글도 이 전년도에 이제 그 일부러 충당금을 많이 쌓은 거죠. 그래야 그 해년도까지 딱 영업 손실 나고 다음 년도 되면 영업이익이나 뭐 이익을 좀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꼼수를 부린 거죠. 뭐 그게 뭐 나쁘다고 뭐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진짜로 뭐 그 근거가 있었을 거니까 회계사들도 인정을 했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게 뭐 10만 원짜리를 뭐 3만 원에 판다. 근데 전년도에 충당금을 다 싸가지고 비만가액만 남았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3만 원에 1,000원에 팔았으니까 90 이게 아니고 물론 이제 다른 제품들도 섞여 있을 거니까 37억에. 근데 한 30억은 거의 뭐 원가율이 0원 인 회사야 제품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7억 원에 대한 뭐 원가율이 30%인 3억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의 다 떨이로 팔았겠죠. 이 정도면은 홈쇼핑 칙하고 의료기 렌탈 쪽인 거 보니까 그냥 떨이로 팔거나 뭐 이게 다 그냥 재고 물품 이제 창고 비용이라도 줄여보자 해서 막 다 그냥 막 던진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충분히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크네요. 30억 정도인데 40억이죠. 37억이니까 40억 정도 내 생각이 매출이 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누적 매출이 한 87억하고 90억하고 하는 회사인데
직전 연도에는 거의 매출이 없었네요. 3분기까지 30억인 거 보니까. 올해 이제 많이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엑시트 수준인가? 수순인가?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고주파 발사기, 이제 완전히 가전 뭐, 그 통돌이 이거는 뭐, 아예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의료기기, 고주파 자극기라든지 뭐 이런 거 하겠다. 제가 봤을 때도 우연찮게, 아주 우연이겠죠. 우연찮게 상대방 이름도 삼성 상사다. 삼성 상사다. 2월 20, 뭐, 내년도 8월 30일 날 가면 연장 공시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25억밖에 안 돼서 그냥 뭐, 납품했다 치고, 뭐 그냥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워낙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이거 그냥 띄었다가 파는 것도 그냥 다 이거 고주파 마사지기라고 얘기하고 그냥 세금계에서 끊고 그냥 증빙 처리하고 넘길 수도 있는 거니까. 상거래를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방문 판매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자이글이 참 그래도 나름 한 시대를 제품 하나 단일 제품으로 시대를 한 시대를 풍미해가지고 삼겹살 맛있게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었던 회사고 또 이게 한때 매출액이 1,000억 가까이 뭐 800억 1,000억 찍고 막 그래가지고 다음 차기 제품만 제대로 냈거나 이랬었으면은 뭐 쿠쿠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한경이 뭐 생활연구소 이런 것처럼 그래도 근근히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다음번 모색을 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죠. 근데 좀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음, 다음번 보루가 이제 2차 전지였는데 그것조차 지금 뭐 무산된 거죠. 2차 전지 뭐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이그를 하여튼 삼겹살 그것만 떠오릅니다. 저는 예. 지금 하나 재미있는 게 이번 3분기 9월 말 기준 자이글의 직원 수 34명입니다. 근데 자, 상장한 시기 내지는 2020년도 잘 나갈 때, 그 2020년도 뭐 꺾어진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로 보게 되면 49명, 뭐 크게 줄지는 않았네요. 2016년도에 직원은 64명. 직원 수는 별로 없네요. 저는 직원 수가 이제 확 줄어서 가세가 기울었다는 걸 입증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정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자기들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에 대해서 빨리 사전 폐지해 주는 것도 여러 피해자를 막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거 하고요. 자, 다음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말 되고 내년 3월 주총이 다가오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고요.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 걸고 그리고 경영권 소수 주주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경영권 분쟁의 일반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주가 하락 등등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누적되게 되면 주주들은 회사를 항의하게 되고 주주연대를 만들어서 미팅을 요청하고 주주 명부 열람을 해달라고 회사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는 보통 안 해주거든요. 그러고 나면 뭐 5% 보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5% 보고가 돼 있다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주주 환원쇼도 발표하고 IR도 시작하고 자사주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지분 싸움이 시작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누가 지분을 더 많이 가지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자사주를 매수해서 그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쪽에서는 소송을 걸게 되고요. 그러면 또 서로 이제 지분 많이 확보하려고 싸우게 되고 주주총회 열어서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소수주주권은 어떤 게 있고 그 조건은 어떻다 나와 있습니다. 주주 제한권 같은 경우에는 3%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1% 이상을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가장 민감해하는 회계장부 연락권 같은 경우에도 3% 가지고 있거나
6개월 동안 0.1% 가지고 있거나 하면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주주명부하고 주총 의사록은 한 주만 있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상법 396조를 보게 되면 회사는 정관, 주총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만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주명부 열람에 대해서 만약에 주주가 소송을 걸게 되면 경영권 분쟁 소송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경영권 분쟁에 해당하는 항목은 임원의 선임, 해임, 직무 집행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제 주주명부 열람했다는 거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라고 거래소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명부 열람이 큰 이슈는 아닌데 경영권 분쟁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공시를 하고 나면 아 누가 공시를 했다 나오게 되고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자신들의 존재감이 부각되니 이런 주주명부 열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의 방향성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주주들이 회사로 서한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대할 건지 어디까지 감내하고 어디서부터 자를 건지에 대해서 회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략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내리 파트너스에서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경영권 문제. 이제 연말이고, 뭐, 내일 모레 이틀밖에 안 남았죠. 이제 또 1월 달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윈터 이즈 커밍, 감사 보고서 시즌이고, 거기다 이제 현재 뭐, 국장도 안 좋죠. 상황에, 이제 주식시장 상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정상적인 회사도 갑작스럽게 뭐, 의견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가도 계속 지금 뭐 떨어지고 있고, 언제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이제 주주들이 그나마 이제 좀 네이버 정보통방이라든지, 네이버 정보통방이 제일 크죠. 지금 현재는 제일 크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액트라든지 헤이홀더라든지, 지금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네비스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요런, 거의 지금은 이제 액트하고 헤이홀더를 거의 하고 있죠. 그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소액주주 연대를 결성하고 그 연대에서 연대를 결성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을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주주 행동이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 선진 자본가로서 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당연한 필수적인 과정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이제 그거는 아름다운 이제 교과서 같은 내용이고 실제 실제 나의 회사, 실제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귀찮을 뿐이죠. 아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얘들 감나라 배나라 하지? 얼마 들고 있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도 담당자 입장에서 또는 이제 CFO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내 몸을 담고 있고 나의 회사가 이런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파국에 치닫지 않게끔 잘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준비하신 것 같고 경영권 분쟁의 일반 패턴은 우선 시작이 거의 대부분은 물론 이제 DI 동일처럼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주가 하락입니다. 주가 폭락이고 또 주주들의 궁극적인 목표도 주가 부양인 거고요. 그거는 최대 주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이 뭉칠 수 있는 어, 동기 요인이 최대 주주의 뭐 실책 그리고 그 자금 불투명성 그리고 불균등 정보의 비대칭성들을 들어서 소액 주주들이 뭉치면서 저놈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 이제 회사에 내용 증명도 보내고 내용 증명 당연히 CR도 안 먹히죠. 내용 증명은 100번 보내봤자 다 쌩까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경각심을 하죠. 그래서 조금 괜찮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걸 오면 그냥 뭐 주주 간담회. 보통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주주 간담회나 이런 거, IR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하는 거죠. 증권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뭐 10번 그거 할 때 그냥 한 번 정도 소액주주들 탐방도 한번 받아주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뒤에서 이제 아까 말씀을 우리 홍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디까지 할 건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고 어디까지 감당할지 이게 좀 필요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뭐 그게 가장 핵심인 거죠. 패턴은 그렇게 돌아오고 뭐좀 공부를 하시거나 그 변호사가 있으면 실질 주주 명부를 끊어서 실질 주주를 끊어서 이제 소송 준비를 하는 거죠. 실질 주주만 인출해도 바로 바로 그 회사에 팩스나 메일로 날아갑니다. 바로 팩스에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좀 회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왔다라고 하면 좀 공부를 좀 미리 하시는 게 그러면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요, 요 내용 중에서 이제 소수주주권 정확히는 이제 소수주주권 이게 원래 이제 소수주주권과 단독주주권이 있는 거예요. 단독주주권. 이제 보통 대부분 여기 보면은 상장기업 특례라고 해서 1%, 1.5%, 뭐 0.5% 요거는 이제 지분이 있고 지분이 없는 것들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가 나왔던 그 주주명부 열람이라든지 주총 의사록 열람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독 주주권이라고 해서 한 주만 갖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시작은 주주명부 열람부터 해서 주주명부 열람을 하면 그럼 주주명부를 봐서 뭐 할 거예요? 거기서 나 말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주소를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 사람들은 찾아가서 뭐 찾아가든 뭐 연락을 하든 전화번호는 안 써 있습니다. 메일 주소는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컨택을 해서 의결권을 이제 수권을 이제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주주명부 열람의 내용 증명을 가지고는 이런 거는 뭐 그냥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요. 법원의 소장 첫 번째 내용 증명을 보내고 한 두 번 정도 보내도 답변이 없으면 14일의 회신이 없으면 이제 법원에다가 주주명부 열람 소송, 요 6개월간의 내가 1%, 주주명부 열람 내가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되는 거라서 실제 주주명부 끊어가지고 접수하면은 뭐 소장이 날아가니까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소를 접수받는 즉시, 접수를 확인하는 즉시 이제 공시를 내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그걸 접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주명부를 뭐 줘야 된다. 주긴 주죠. 언젠가는 주겠죠. 법원의 판결을 받은 다음에 주든가 아니면 뭐 좀 협의를 좀 해보고 나서 주든가. 주긴 줘야 됩니다. 주긴 줘야 되는 거라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 거. 주주명부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금 모집을 하는 거라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주명부를 받는가 동시에 보통은 주주제한권을 준비를 합니다. 이 주주제한권은 이제 6개월간 발행 주식 1%라서 이 1% 여러 명이서 연명목을 모아가지고, 이게 주주총회, 이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주제한권 같은 경우는 예, 정기주주총회에 준해서 사중가 이게 한 달 전에 미리 이제 6주 전에 보내야 됩니다. 근데 정기주총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직전 연도에 열렸던 날을 기산으로 해서 6주 전으로 해서 올해 보내면 작년 주전 6주 전 기준에서 올해 보내면 주주제한권을 그걸 또 접수를 하면 당연히 주주제한권 접수를 하면 올려야 된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그 대신 다퉈볼 수는 있는 거죠. 이게 6주 전이 맞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1%가 6개월간 보유하고 있는 게 맞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다퉈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총 가서 이제 뭐 싸우든가 아니면 합의를 하든가 뭐 쇼부를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안 싸우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거죠.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주주장권도 놓고 그다음 회계장부 열람권 요 두 개가 제일 핵심이에요. 주주장권하고 회계장부 열람권. 감사 뭐 여기 이사 감사 해임 청구 이거 쉽지 않아요. 요거 해임 청구권은 배임 횡령이라는 것을 거의 100% 맞진 않는데 거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됐을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감사 해임을 바로 할 수는 있지는 않고요. 보통은 회계장부 열람을 먼저 하고 그 회계장부에서 이제 판관비 쓴 것들이 알고 봤더니 개인적으로 쓴 것더라. 뭐 이걸 뭐 시비를 뭐 이중 발행한 것 같더라. 뭐 이런 거 이제 숫자로 찾아내서 그럼 이걸 가지고 배임행령 고소 고발을 하고 이사감사 해임 같이 청구하는 거라서 시작이 주주명부 열람. 그 다음이 주주 제한권과 이제 회계장부 열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주주 제한권은 대부분 이사감사 해임 청구권이 안 됩니다. 보통은 선임의 건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나의 이사와 나의 소액주주들의 이사와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감사들 선임하는 요걸 후보적으로 넣어달라.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주식 뭐 매입을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고 이 주총 소집 청구권도 같이 이제 많이 하는 내용인 거죠. 뭐 집중 투표 청구권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지 않고요. 업무 감사권 같은 경우도 뭐 많이 하진 않고 뭐 나머지 것들 그리고 이제 좀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는 이제 감사인 청구권 같은 경우도 뭐 많이 하는 요즘에는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요 감사에는 내가 검사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구를 했다고 해서 그 검사인이 법원에서 검사인을 뭐 승인해 줘가지고 검사인을 파견한다고 해도 뭐 저희 그 소액주주들이 청구한 청구자 측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적법하게 됐다 안 됐다. 이게 주식 수가 맞다 안 맞다. 요 정도만 보는 거라서 너무 기대를 안 하시고 그냥 상대방의 야루가 없을 정도의 확인만 하는 거다. 그 비용도 어차피 회사가 지출한 재고 지급을 하는 거라서 뭐 소송 비용은 당연히 이제 각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좀 요거 하나로 당연히 이거 뭐 주주제한권이나 뭐 이런 거 소집청권 요 하나하나도 이제 좀 유심히 봐야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파생돼야 되는 또 그 상대방이 청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뒷수습까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우선 적법하게 기간을 맞췄는지, 퍼센트가 맞는지,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분율이 어떻게 되고 희석률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시뮬레이션 해서, 어, 좀 생각을 해놔야 된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단독주주권이가 주주명부하고 의사록들은 한 주만 있어 가능하긴 한데,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와서 그냥 내가 한 주 갖고 있어. 빨리 문 열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왜 말이 안 되냐면, 뭐, 쉽게 생각해서 내가 삼성전자 한 주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한 주 들고 삼성전자 본사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거의 뭐 그냥, 내가 주주야, 문 열어. 당연히 안 되겠죠. 업무 기밀이라든지 영업방해 이런 걸로 아마 이제 뭐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소장으로서 이제 하는 거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거죠. 청구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런 거라서 거의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소송으로 주주용분 잘 안 주죠. 예. 그런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하게 이제 겨울이 오고 이제 감사 시즌이 오고 주주총회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공시가 나올 거예요. 상장사들마다 지금도 나오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주주제한권 제일 먼저 이제 했던 게 이제 열람 주주명부 열람을 제일 먼저 하겠죠. 이제 1월 한 20일 정도 빠른 회사들은 1월 20일부터 이제 상장사들 수령하니까 뭐 거의 대부분 다 12월 말 결산 보면 다 받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제 내용 증명이나 전화 통화로 쇼부만 잘 본 회사 같은 경우는 소송을 안 걸기 때문에 공시가 안 나갈 거고요. 근데 보통 거의 모든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내가 주주라고 해서 전화라거나 내용 증명만으로 주주명부 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 소송 접수가 돼야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 기일 잡히고 나서야 재판에 참석하는 게 전에 그냥 줍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인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윈터, 겨울의 시즌이 온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레디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한 해 동안 주주 제한, 그리고 주주와의 다툼을 회사 입장에서 진행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거의 그 일만 한 것 같고요. 주주 제한 들어왔을 때 이걸 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저희 사례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직접 한 경험이 있으니까 많이 문의 주시면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Q&A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 회사의 내부 임원, 공식 책임자인 임원이 회사의 주식을 사도 되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회사의 내부 임원, 특히 공식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핵심 정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에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사면 안 되나요? 우선 공식 책임자이신 임원은 회사 주식 매입이 불가능한 걸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신데, 여기 밑에 보면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에 대한 제약을 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 임원도 요 공식 책임자도 여기에 해당이 거의 대부분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요걸 보고하라는 건데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러니까 아예 안 되잖아요. 샀기 때문에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불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는 조금 앞뒤가 조금 답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음,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한 이유가 전혀 없죠. 그 반대죠. 공식 책임자이신 임원은 회사 주식 매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적극 권장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잘 지켜야 됩니다. 세 가지 정도만 잘 지키면 되고요. 뒤에서 잠깐 요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정도는 공시를 잘합니다. 주식을 사면 임원 주요 주주 특경상품 보고서 요 아까 지금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요 공시하시면 돼요. 공시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요 미공개 정보가 가까이 있으니까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샀으면 6개월 이내에 반대 방향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고 내가 매도를 했으면 반대 방향이 매수로 6개월 동안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단기 매매 차익 반응 대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요즘 이제 법이 최근에 바뀐 건데 사전 공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6개월 내에 1% 또는 50억 이상 거래가 될 것 같으면 이제 요건 사전에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사전에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게 좀 뭐 대부분 공시 책임자는 이제 등기이사 이시니까 대량 보유 이제 최대 주주하고 이제 특수관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 보유 상환 신고서 그게 이제 1% 나 때문에 1% 변동 어찌됐건 대량 보유 상환 신고서에 연명 보고자로서 이제 공시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못하는 게 아니라 적극 권장하죠. 회사 임직원 특히 공시 책임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 매수한다, 매입한다. 이거는 좋은 일이죠. 예, 그러니까 좋은 소스가 있어서 사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법 문제가 있고 회사 자기 녹을 먹고 있는 회사가 자기가 열정을 다하는 회사에 대해서 더 잘 되고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내외적으로 표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로 표면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재산을 투여하면서 그럼 더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본인이 사고 싶지 않아가지고 최대 주주분이 야, 좀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공시 책임자라서 사고 싶지 않아요. 이거 제약이 많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사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싶어서 여쭤보실 건가? 그게 좀 궁금하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당구손님 자유들과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 Q&A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